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노동운동가 이상무의 노동이야기 근무 중 이상무. 네, 26회가 될까요? 네, 26회. 네. 이게 그 횟수가 늘어나니까 이거 세는 것도 그러네요. 아, 그래요. 그 굉장히 꽤 됐어요. 이제 거의 올 해가 다 가고 있고. 네. 예. 오늘도 초대 손님은 김수경 지부장님이세요. 공무운수노조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지부 지부장님, 김수경 지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라고요? 예. 지난번에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예.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네. 2017년 5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네. 인천공항에 가서 예.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제로화하겠습니다. 네, 네. 라고 해서 그것을 공공기관 사업장에 이제 그 위탁업체 네, 네. 여기를 직접 고용하는 이런 것을 사실 이제 발표를 했어요. 발표하시고. 네. 발표했고 그것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가점도 주겠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선 시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여기는 위탁업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공공기관의 거의 모든 기관이 다 그 전환된 것으로 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위탁업체라고 해서 예. 하시는 일이 그럼 국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하시는 일과 예. 또 왜 아직 전환되지 않았는지 또 지금 어떤 과정이 있는지 네. 이런 얘기를 좀 한번 좀 자세히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좀 한 번 더 나오도록 했습니다. 예. 실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는 업무를 모두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국민이 지금 5,100만이 전 국민 인구, 지금 현재 인구인데 가입자가 5,100만입니다. 그리고 공단의 직원이 13,500명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 고객센터 직원은 1,623명입니다. 그러니까 5,100만의 그 가입자의 업무를 여러분들이 전화로 하신다면 그 전화는 1,623명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업무는 예전에 고객센터가 생긴 게 2006년도였는데 2006년도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고지서를 받거나 건강보험증을 받거나 뭐 예전에 의료보험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걸 받으면 바로 이제 지사에 찾아가서 직원들과 마주하고 왜 보험료가 이렇게 나왔는지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고 이런 업무를 했다면 지금은 대부분 직접 가시는 분들이 없고 1577 1000번이라는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게 되는데 그 전화 업무를 하는 게 저희고요. 예전에 지사에서 했던 모든 업무를 저희가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건강보험의 자격, 그 다음에 부가, 얼마나 돈이 나왔는지 확인해보는 부가, 그 다음에 징수, 건강검진, 그 다음에 급여라고 해서 왜 병원에 가시면 그러니까 급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장기요양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요즘은 65세가 되면 장기요양 혜택을 보시거든요. 그 업무까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관련 업무, 그 다음에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해서 그러니까 핵심 업무는 저희가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보험 하면 생각나는 모든 업무가 궁금하다 하면 1577 1000번으로 전화하시면 그 1,623명의 상담사들이 전화를 받고 있고 저희는 핵심 업무를 하는 핵심 근로자입니다. 노동자입니다. 제가 그 건강보험단에서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인데요. 네. 과거에 제가 했던 일들을 다 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지역의료보험에서 출발을 했는데 네. 그때는 민원이 전부 다 찾아오는 거죠. 네. 보험료가 이렇게 왜 많은 거야? 난 뭣도 없고 뭣도 없는데 그러면 그거의 근거자를 찾아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했고 또 그 뭐가 부가자료가 잘못됐으면 조정을 해드리고 또 우리 집 애가 직장으로 됐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보호의료보험증을 다시 발급하고 이런 일들을 다 했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1577의 1000번이요? 네. 여기로 전화하면은 제가 공단 직원이 제가 전화 받는 게 아니고 위탁업체에 계신 분들이 전화 받아서 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그 전화한 사람은 건강공단 직원하고 지금 통화한 것으로 아는 거죠. 그렇죠. 네. 당연히. 예.
네, 근데 내부의 구조는 시스템으로 그냥 하청 네. 업체인 네,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입하면 직장 가입자가 됐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1호 7000번에 혹은 퇴사를 한 다음에 내가 이미 계속 가입자가 될 건지 피부양자가 될 건지 다시 지역 가입자가 될 건지도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 분들이 예전에는 본인이 요청해서만 됐는데 요즘은 당연 가입이라고 해서 6개월 이상 여기 국내에 체류하시면 그분들도 다 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혹은 내 보험료가 어떻게 나왔지? 이번에 더 올랐네? 그러면 재산 변동이 있거나 소득이 달라졌거나 자동차를 사셨거나 이런 내용도 저희가 전부 다 상담을 하고 있고 보험료를 조정하려면 어떤 서류를 내라든가 그다음에 왜 올랐는지 저희가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고요. 건강검진도 어떤 건강검진 받으셔야 되는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는지 장기요양 신청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케어를 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장기요양 한 거를 또 청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청구도 저희가 다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뭐 홈페이지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것도 전부 다 웹도. 그러니까 저희가 건강보험의 모든 업무를 상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 같은 경우에도 공단 직원이 실제적으로 상담은 저희가 해드리고 전산에 등록하는 건 그분들이 할지라도 모든 상담을 해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를 다 물어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완전 전문가들이네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할 때도 이제 그 직접 고용과 뭐 자회사 전환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꼭 직접 고용해야 될 것은 중요한 업무. 네, 네. 그 계속 지속되고 있는 업무. 네. 이게 뭐 한순간 뭐 계절적으로 있다든지 이런 거 말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있는 업무. 예, 예. 그리고 그 업무가 중요도가 있는 업무라고 네. 하면은 직접 고용하라고 하는 예, 가이드라인도 사실 주어져 있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네. 뭐 어떤 뭐 전환되질 않고 위탁업체로 이렇게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내가 그 정규직 직원으로 가서 앉아서 했던 일을 다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중요한 업무네 보니까. 네, 나는 중요하고 네. 이 업무가 없으면 안 되는 업무예요. 네,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계절적인 것도 아니고 네.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1년 360일 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앞서서 그 했던 그 여성의 건강권에 해치는 네. 정도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네. 여기에 종사하는 이 노동자들의 그 고용 문제가 네. 아직 직접 고용이나 이런 것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네. 그 진행되는 과정과 요구되는 내용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기관은 4대 보험이 있는데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에는 4대 보험이 있는데 그중에 연금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해당되는 고용산재는 모두 이미 직접 고용이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처리하는 업무가 한 60여 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지수만 따졌을 때 부가적인 거 하면은 거의 뭐 그 10배 이상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안 됐냐 하면은 저희 직접 고용하기에 단위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위가 크다는 얘기는 업무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데랑 콜수를 비교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으로 공단에서 발표한 것만 19년도 기준으로 한 사람당 하루 120콜 정도 받는다고 했는데 다른 기관 보면 80콜, 90콜, 많아야 100콜 정도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1,600명이 있어도 부족한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저희 공단에 전화 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가입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전화 연결이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그만큼 업무가 많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 직접 고용 상황을 보면 사실은 지속적이고 상시적이고 1년 365일 건강보험은 다른 세금하고는 틀려요. 이게 그 세법에 따라서 하는 그 조세법이랑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되는데요. 1년에 한 번, 두 번만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그러니까 이거만큼 빡센 조세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면 태어난 순간 가입이 돼요. 이거는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연금은 가입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산재나 고용도 마찬가지지만 건강보험은 태어나는 순간 그 출생신고를 하면 가입. 근데 사망하시잖아요. 사망은 다음날 상실이고 가끔 너무너무 화를 내시면서 나 여기 상실 처리해줘라 하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상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적을 상실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사망이거나 이외에 다른 네.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럼 모든 가입자가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일이 많기 때문에 고용되어 있는 상담사도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단위가 커서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이게 상시 지속적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업무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하는데 네. 저희가 보기에 이거만큼 시급한 문제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국민증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분들이 없고요. 그분들이 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1577번에 전화를 해서 하는데 저희 전화하는 상담사가 내가 믿을 만한 상담사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거는 도구업체가 2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도구업체들이 이 건강보험에 관해서 일도 모르거든요. 인력 관리만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2분, 5분 전화 받고 있으면 그 고객님이 전화하셔서 저희한테 물어보는 거 너무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2, 3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내 보험료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 본인 확인하고 안내해 주는데 2분 안에 안내한다? 그럼 불가능해요. 네. 그런데 이 도구업체에 맡기다 보니 빨리 받고 많이 받아야 공단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끊어라. 실제로 5분 이상 넘어가면 너 왜 그렇게 오래 붙들고 있었니? 한데 고객 입장에서는 설명하고 또 설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인 공공 서비스 영역은 네. 콜수로 계산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외주를 줬기 때문에 이 외주업체들은 올해보다 내년이 숫자가 더 높아져야 되거든요. 올해 100호를 받았다면 내년에는 120호를 받고 130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빨리 끊으라고 하는데 그게 피해는 누구한테 가냐면 국민한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보험료가 확 올라서 상담을 해보면 30분 앉아서 얘기해도 속 터지는 사람은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보험료가 낮아지고 싶은데 들으면 들을수록 방법이 없다는 거 너무너무 절망스러우신 분들한테 전화를 빨리 끊어야 되니까 그 내용만 설명해주고 훅 끊는다는 게 사실은 공공 서비스가 할 일이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직접 고용이 돼야 되고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업무를 하려면 가입자들이 모든 정보를 상담사가 열어봐야 되는데요. 그 상담사가 직접 고용된 공단에서 관리하는 상담사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의 국민들의 모든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함, 주민번호, 주소, 재산, 소득, 자동차, 가족관계, 직장관계, 나의 출입국 이력, 하다못해 내 사업자 내용, 내 소득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등등을 모두 할 수 있는 정보를 민간 위탁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아찔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실제로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면 나 그 1577번에 전화 안 하고 싶어 이러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시급하고 저희가 17년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 1차에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미뤄지고 있고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은 이거를 그냥 고용이나 임금에 관해서만 볼 게 아니라 국민의 공적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심하는데 아무리 관리한다 할지라도 관리를 안 해서 사고가 터지는 경우는 없어요. 관리를 하고 있더라도 이런 상황이 어렵고요. 저희가 핵심 업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단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는데 하다 보면 어떤 서류를 내서 이거를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라고 안내하는데 실제로 그게 맞는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사랑 다시 확인해서 저희가 안내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민간 위탁으로 하다 보니 고객센터에서 끝까지 처리해라고 하는데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확실한지 아닌지 지사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고 처리됐는지 안내하고 확인해보고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분절을 되는 거거든요. 이건 공단, 이건 민간 위탁 이렇게 분절을 시켜버리면 가입자들은 한번 확인하고 지사에 다시 가서 확인하고 홈페이지로 확인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업무의 연관성이 굉장히 있어서 이거 통합적인 업무로 돼야 된다. 지금처럼 분절이 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공단에서는 아직 이 내용을 1차 작년에 10월 24일 날 한번 노사전에 관해서 회의를 했고 이후에 올해 한다고 해놓고 아직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원하는 거는 저희 처우와 임금뿐만 아니고 이건 국가적인 사업인 중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가 가입되어 있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를 해야 되고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아주 그냥 이거 말씀 이렇게
하시고 싶어서 그동안 출연 안 하고 뭐 하셨어요? 정말? 아니, 어떻게 참으셨어요? 저희가 내용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 예.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저도 네. 처음에 이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저도 실제로 1호 7,000번에 전화해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네. 두꺼운 법전이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세 가지 법전을 놓고 하는 거고요. 저희는 물건을 네.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법을 제도를 안내하고 네. 그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공부가 필요한데 이게 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 자체도 안 시켜줘요. 저희는. 그게 문제죠. 왜냐하면 정확한 상담을 하려면 1,623명이 누구한테 연결해도 똑같은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공단에서 직접 저희한테 교육을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구업체에서 알아서 하다 보니 품질에도 완전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요. 그거는 국민들이 받는 서비스 질을 낮추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도 이건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업체가 말씀하시는 중에 업체가 2년마다 한 번씩 바뀐다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도구 업체를 계약을 네. 2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이 공단 제가 10년 이상 일을 했거든요. 지금 12년째 근무를 하고 글쎄 있는데 같은 건물에서 네. 같은 일 계속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2년마다 사장님이 바뀌시는 거예요? 네. 사장님만 아니면 회사 이름이? 회사 이름이요. 그게 되게 웃기는 게 저희는 입사를 하면 네. 공단에서 4번이라는 걸 줘요. 그래서 공단에 제가 했던 모든 업무의 데이터를 보려면 공단 4번으로 보고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사이에 공단에서 도구 업체를 바뀌면 저희 이력은 A라는 회사 근무했다가 바뀐 B라는 회사로 됐다가 C라는 회사로 다시 또 그러면 신규 직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 회사의 신규 직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공단에서 업무하는 그 4번으로 보면 그러니까 공단에 제가 일했던 내용을 보려면 공단 4번으로 봐야 되고 그 공단 4번은 제가 입사한 일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지만 공식적으로 직장 가입 이력에서는 여러 번 변동이 있는 걸로 되어 있죠. 그 품질은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게 뭘까요? 왜 그렇게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도록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그 말 그대로 도구업체에다 위탁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뭐 저기 그 경쟁 입찰이 돼야 되는 것도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한 사업장이 계속 줬을 때 이제 우리나라 그 근로기준법에 2년 이상 하면은 정규직 전환해야 정규직화. 되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도구업체하고도 문제가 있는 거죠. 도구업체가 그 2년 이상을 계속 그 직접 고용하고 있으면 이제 그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근기법 그걸 피해가기 위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은 도구업체하고 공단하고 이게 맞는 거죠. 그게 맞으니까 서로 그런 제도를 이제 사실은 그들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지만 사실은 그 법을 뭐 어떻게 보면은 편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노동자들에게 하여간 예, 최대한 불리하게 하여간. 그렇죠. 예. 예. 끊임없이 그런 법을 그들은 만들 걸 요구하고 있고. 예. 그래서 사실은 앞서서 얘기해 1623명 규모가 커서 직접 고용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이게 되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현장에 있는 그 대상 노동자들하고 예. 이거를 직접 고용을 결정해야 되는 공단의 책임자들하고 네. 실질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예. 협상을 통해서 음. 가장 잘 알아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제가 들어봐도 제가 거기서 요즘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상담 직원만큼 업무의 폭을 다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주어진 건 알 수 있는데 예. 내가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어떤 급여를 담당한다. 그러니까 뭐 상해 외인 조사 누가 다쳤는데 이 사람이 보험 적용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만 하는 사람은 보험료가 어떻게 돼서 얼마가 되는지 아니면은 조정이 돼야 되는지 아닌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각각을 이제 개별화 뭐 전문화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일반 국민은 하나만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우리 한 집 번 애가 전화 걸었으면 네, 오랜만에 그렇죠. 힘들게 네, 걸었으니까 그렇죠. 궁금한 거 다 물어보겠죠. 네. 우리 집 애가 이번에 직장 갔는데 그 뭐 피부 양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얘기도 물어볼 수가 있고 네. 전에는 형제 간에 그 피부 양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피부 양자가 이제 안 되는 기준도 바뀌고 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건강공단의 직원도 그런 것들 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역에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예. 그들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업무를 그렇게 이제 분절시켜 놨기 때문에. 분리시켜 놨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업무를 좀 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업무예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요. 일반 국민한테 네. 이 중요한 업무이고 규모가 커서 안 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아예 이걸 정했었죠.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은 예. 용역업체에 주는 위탁업체에 주는 관리 비용과 그들이 가져가는 이익을 이분들 처우 개선으로 하시라고 이렇게까지 아주 친절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직원들하고 어떤 갈등 관계가 유발될까 봐서 사실 한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위탁업체에 있던 직원들이 직접 고용되면은 자기들 밥그릇에 밥이 덜려갈까 봐 그래서 그게 공정성이네 뭐네 가지고 이렇게 반대하는 이런 기류가 이제 형성될 수가 있어서 그것까지도 아주 친절하게 사실은 해놨어요. 그것까지도. 그래서 이 지금 그 말하기를 공정성의 문제를 이렇게 또 얘기들 하잖아요, 사회적으로. 근데 그것하고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들의 직접 고용 얘기가 좀 더 활발하게 그 전개가 되고 또 책임 있게 국민건강공단의 이사장 또는 거기 관리하는 그 관리직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분들하고 대화와 이분들의 처지를 확인하고 해서 빠르게 결정해야 된다. 이게 국가가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좀 하는 그런 공공기관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이거. 혹시 노조에서는 이런 거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옛날 10년 넘으셨다 그러니까 이명박 때나 뭐 박근혜 때나 이렇게 취업한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뭐 이런 용역업체라면 뭐 박근혜 사람들, 뭐 이명박 사람들, 요즘에는 문재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역업체를? 네, 실제로 제가 입사할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할 때였는데 그때 그 측근이다 하시는 분이 이사장을 했었고요.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고 정권에 따라서 바뀌는 거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나라에서 하는 시책을 그대로 옮겨놓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문재인 케어를 한다. 그러면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객센터에서 그만큼 분담하는 것도 많고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저희가 1월 말부터 그러니까 1월 말, 2월 초 그때부터 저희가 1339 해서 질병관리본부코를 많을 때는 500명까지 지원했어요. 아까 1623명이라고 했는데 매달 하는 업무를 이렇게 해도 인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500명 정도로 최대 많을 때는 그쪽 코를 받아주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업무를 모두 같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공단에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뭐 정부하고 가까운 정권에 가까운 분들이 이사장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다른 데는 이거를 굉장히 공적 업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미 그 공단에서 주도적으로 시행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공단에서. 왜냐하면 이거는 노동자인 그러니까 실제로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들한테 뭘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단의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겠다라는 거를 토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이게 책임 있게 상담사들과 논의를 해서 이게 정말 정규직이 필요한지 직접 운영과 직접 고용이 필요한지를 논의해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 직원들을 설득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예 그건 쏙 빼고 이게 정말 필요한지는 논의 자체도 안 하고 그냥 저 직원들이 반대하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핑계를 대는 것 같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공단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상담사들이 어떤 형태로 이 고객센터라는 곳이 진짜 고객센터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고용되어야 되는지 먼저 생각해보고 그 고용 형태가 어떻다고 결정이 되는 거에 관해서는 그에 따라 올 수 있는 여러 문제에 관해서 서로 협상도 하고 교육도 하고 협의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과정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결론만 누가 반대하니 우리는 못하지 이렇게 나가는 거는 책임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여쭤봤던 거는
공단 이사장 말고 네. 용역 업체들 이게 1623명이 하나의 회사도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아주 잘게 또 쪼개놨을 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이 네. 용역 업체 사장들, 사장들, 네. 요 사람들이 다 문재인 사람들이냐는 거죠.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네, 네, 네. 왜냐하면 그거는 이익을 사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건강보험뿐만 아니고 뭐 물건 파는 홈쇼핑 콜센터도 운영하고 건강보험도 운영하고 뭐 하다못해 터미널 뭐 콜센터도 운영하고 이런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관리만 하는 업체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이런 제도하고는 아무 관련 없이 네, 예, 그냥 사기업 사장들이에요. 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네. 보시는 애청자분들께 좀 한 가지 좀 부탁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제가 네. 과거에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어요. 자랑스러웠던 일이 뭐 있었는가 했을 때 네. 건강보험 제도를 통합하는 네. 운영 방식을 통합하는 것. 예, 예. 그걸 할 때 그 일을 할 때 사실은 국민들이 함께 해줬거든요. 네, 네. 농민회도 있었고 시민사회단체가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코로나19 사태 방역 체계도 그렇고 건강보험 제도도 그렇고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어떤 외국보다도 잘 돼 있다라고 그렇게 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역할을 할 때 그 노동자들이 그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밝혀내고 네, 네. 제도의 통합을 요구하고 예. 그런 일정의 과정이 있었어요. 네. 또 그 일을 했던 노동자들이 지금도 근무하고 있는 분들 계시고 네. 이게 또 자랑이죠. 그런데 이 시기에 이들이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거는 1623명의 일자리를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로 만들어서 네. 실제 국민의 건강권을 더 많이 보장할 수 있고 국민의 편익을 네. 중요한 거는 그 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가 상담 시간이 어떤 콜수 제한 때문에 네.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못 받고 불편을 야기하지 않도록 네. 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공단에 계신 관계자분들한테도 네. 이런 부탁을 합니다. 정말 좋은 시기에 그 직장에 계시는 거예요. 예, 예. 저는 퇴직을 했지만 예. 그 좋은 시기라는 것은 이 직장을 1623명에 대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분들한테. 예, 예. 그리고 그 자리는 이후에 들어올 후배 노동자한테도 좋은 일자리가 되는 거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예. 그런 역할을 해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고 의견을 같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말씀 들으면서 2년에 한 번씩 신규 직원으로 경력직도 아니고 퇴직금도 누진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2년에 한 번씩 퇴직금을 받아요? 네. 와, 참. 업체가 바뀌면 맞죠. 이거라도 일단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당연히 직접 고용을 요구해야 되지만 직접 고용 요구하면서 현재 있는 제도 요것조차도 일단 최소한 우리는 10년이나 근무했는데 경력 하나도 인정 못 받고 2년에 한 번씩 퇴직금 받고 퇴직금도 누진도 안 되고 이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게 지금 사실은 건강보험 제도는 여러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단 직원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사실은. 예, 예. 그런 것처럼 저희도 그분들 노력에 함께 협력하는 어떤 부서거든요, 사실은. 네. 저희가 공단 직원과 업무 대치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업무를 협력하고 공단에서 혹시 홍보해야 될 일 있으면 저희가 홍보하고 안내할 일 있으면 안내하고 하다 부족한 거 있으면 서로 또 물어보고 해서 협력을 해야 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전화방이라고 해서 공단 직원분들이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외주를 줬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공적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것도 낮아지는 거지만 공단 업무의 분절로 공단 직원분들도 굉장히 어렵고 저희도 어려운 거, 그다음에 국민의 정보가 오염한 거, 잘 관리되지 않는 거, 그다음에 세금으로 마련된 어떻게 보면 건강보험료가 외주를 주면서 민간 위탁에 영업 이익을 창출하는 어떤 부분으로 쓰인다는 것 자체도 노동자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그런 이익분이 발생해서 좀 누수가 생기는 부분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게 원래 있었던 대로
복귀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새로운 게 없었던 게 아예 떨어졌던 업무가 아니라 원래 같이 있었던 업무가 다시 그 안에 들어가서 제 역할을 하고 실제로 국민들이 안내받는데 최적화된 상태로 상담할 수 있도록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 방법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1623명의 그 노동조합 조합원 1000명 정도? 네. 예, 한 623명, 600명 네네. 정도는 안 들어온 거죠. 네네. 예,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동조합에 들어와 계신 거거든요. 이런 곳에서조차 이런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들은 오죽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번보다는 덜 충격적이었지만 이번 내용도 상당히 꼭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문재인 정부 근데 뭐 레임덕 들어가기 전에 이런 문제를 좀 꼭 해결해야 대통령 지금으로는 아직도 40%대 가까이 유지하고 있지만 이거 노동자들한테 이런 대우 해가지고는 대통령 임기 금방 곧 다가옵니다. 이분들은 대통령 임기 후에도 계속 일하실 분들이고 그래서 이분들의 일자리가 좀 안정되었으면 좋겠고 일하시는 곳에서 정말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프로그램 제목대로. 마지막 인사 하시면 제가 김수경. 저는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고객센터,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저희가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2% 정도밖에 가입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조합을 작년 12월에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노동조합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하늘과 땅이에요. 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에는 병가도 마음대로 못 쓰고 뭐 휴가도 못 쓰고 그다음에 화장실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화장실 그다음에 보건휴가 아무것도 못 했거든요. 근데 노동조합이 생기고 나니까 서로 정보도 알고 우리가 법에서 최소한 법이 보장해 주는 데까지는 할 수 있더라. 그래서 꼭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아직 노동조합이 없어서 이 자체도 혼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고객센터,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힘을 얻어서 더 좋은 조건에 일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도 만들고 노동운동이 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조합 만들지 않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셔도 됩니다. 만드는 거 굉장히 힘드니까 그냥 있는 곳에 그냥 가입하시면 돼요. 그렇게 뭐 쉽게 하는 방법도 요즘에 있습니다. 감정 소진이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 배울 정도로 우리 건보공단의 고객센터 일하시는 분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운동가 이상무의 노동이야기 근무중 이상무였습니다. 근무중 이상무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또 어떻게 해요? 뭐야 이거? 뭐가 또 있어요? 그 세 개인가? 구독, 좋아요, 댓글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공유해 주세요. 와